life's a foolish game. Do you ever feel the same? Well, maybe we could change.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네.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11월의 어느 주입니다. 어느 주야? 네, 어느 너무 주 씨 춥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춥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주입니다. 어느 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 발전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네. 은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주 만에 아마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야? 네 비실비실대고 있는 이긍정입니다. 목소리가 감기 목소리네요. 반갑습니다. 쾌차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엊그젠가 비 오고 나서 엄청 추워진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냥 평소 덥던 이불과 평소 복장으로 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꿈을 꾼다 하고 잠에 잠깐 깼다가 네. 귀찮으니까 다시 잤는데 또 꿈을 꾸고 네. 또 잠을 잤다가 또 깨고 이렇게 반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꿈을 저는 잘 안 꾸시나 보군요. 꿈속의 꿈 꿈을 아니에요? 잘안 꿔요. 그러니까 꿈속의 꿈은 아니고 네. 방금 이게 꿈인 걸 인지하면서 깼는데 잠깐 정신이 돌아왔어. 그리고 아씨 꿈 꿨네. 이러고서 귀찮으니까 또 잤는데 또 꿈꾸고 이어지는 꿈처럼 또 꿈꾸고. 약했어요? 또 꿈꾸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 봤더니 네. 너무너무 추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램수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렉 걸렸네. 렉 걸렸어.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근데 그 꿈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꿈이었어. 계속 죽는 꿈을 꾸는데 네. 너무 추운 거야. 근데 그래갖고 네 번째 때인가 너무 짜증이 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걸 인지를 못한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지금 잠을 못 드는구나. 이래서 일어나서 보일러를 봤더니 보일러가 터져 있더라고. 아 진짜요? 네, 보일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대대적으로는 네. 보일러를 수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는 나는 보일러가 터졌다는 문제보다 그 꿈이 더 무서웠었어. 보일러라는 걸 잘 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추위를 별로 안 타시나 저도 봐요. 잘 안 켜요. 원래 그냥 지방이 많은 친구들이 추위를 잘 안 네, 타요. 저는 그냥 옷을 껴입고 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거의 빈민가에 사시는 분들 같은데. 너무 행복해요 요즘. 네, 왜요?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해서. 네, 저는 시원하다고 느껴요. 몸이 펄펄 끓는군요. 네. 네, 헬보이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그 헬보이를 또 실제로 보려면은 그 AR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요즘. 그렇습니까? 이슈들이지. 네. AR이 뭔가요, 공룡 씨? 자동 소총. 어설트 라이플. 네. 돌격 소총이라고 이게 하죠. 아, 요즘 돌격 소총입니까? 게임이 붐이라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네. 장난이고요. 네. 증강현실로 그래, 증강현실이 번역이 되죠. 근데 사실 주목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죠. 개념 자체도 나온 지 사실 오래됐고. 근데 이제서야 우리가 특집으로 또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드디어 이유가 때가 또 있지 됐어. 않겠습니까? 때가 됐어요. 네, 뭐 이제 쓸만한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소재가 떨어졌어. 네, 그거 장난이고요. 일부에서 그 긍영 씨가 네, 제가 이제 AR 기술에 대한 소개 이런 걸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 AR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는 2부에서 아망드가 소개를 해줄 겁니다. 네. 일부에서 AR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네, 그 AR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설트 라이플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AR이 정확히 뭐예요? 어설트 라이플 말고. 어레인지먼트 뭐 이런 거 아니야?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아규먼티드는 아규는 맛있지. 와규 맛있지. 그거 와규지 그거. 네, 아규먼트? VR. 네, 정확하게 일단 오늘 할 게 뭐냐면 AR이 어떤 거냐면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인공 네네. 환경에서. 네. 네, 그 시뮬레이션을 인공 환경에서 하는 방법이 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네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VR. VR 또 AR. 그렇죠. 오, 잘 맞췄어. 나 분명히. 순간 네. 순간 VR 하고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딱 그러니까 그렇게 리얼리티 부분. 그렇죠, 네. 그렇죠. 인공 가상현실 같은 네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엇비슷해 보여요. 이름이 VR, AR 하면 뭐 다 비슷한 기술 아니야 싶은데 그럴 수 있죠. 전혀 다른 거고요. 영어로 봐서 그럴 것 같은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더 구분이 갈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처음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증강현실이 진짜 뭔지 와닿진 않았어요. 그건 와닿지 않죠. 가상현실은 알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그 개념이 아직까지는 뭐 대외적으로 깔리지가 않았으니까 그냥 싸잡아서 다 가상현실이라고 좀 불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랬죠. 전문가들이 아니라 대중들한테는 네, 그렇게 봐야 근데 되지 이제 않나. 지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은 실장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 방금 아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청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 그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이 늙은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야, 진짜로 모두 까기 인형이야 광역 너. 도발, 광역 아니 도발. 들어봐. 왜 그러냐면 진짜 이제 AR이랑 VR랑 구분해야 할 시대예요. 필요에 이제 시대에 의해서. 한다. 필요에 해야 된다.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치 최첨단 기술인데 뭐 어때? 싸자 물러 같은 마인드로 가지면 안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 제일 제일 잘하는 말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외래어 표기 같은 거 고치면은 영어인데 뭐 어때? 그래. 꼰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구만 이 친구가. 네. 설명해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증강현실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네네. 증강현실은 그러니까 VR은 제끼고 네, AR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VR은 오늘 안 할 겁니다. 네네. 이 VR 얘기 잠깐 더 하면 걔는 가상현실이고 얘는 증강현실인데 왜 이것만 어렵냐? 증강의 뜻을 몰라서 그래. 증강의 뜻이 뭐예요, 근데? 나도 모르죠. 알까요? 증오하는 강호동. 아, EMC 잘 봤고요. 보통 병력을 증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늘려지는 현실을 이렇게 확대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수나 양을 늘려서 강화한다 이렇게 사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사람이 이미 보고 있는 현실에 컴퓨터가 만든 정보를 더해서 끼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늘려 나간다. 데이터를 끼얹나? 그렇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AR은 증강현실 말고도 확장현실 이런 식으로도 불려요. 불려요. 현실을 확장했잖아. 가상현실은 완벽히 새로운 공간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치는 거면 네. 매트릭스처럼. 그렇죠. 근데 증강현실은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어떤 그 디지털적인 요소를 끼얹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니까 틀리게 들린다. 다르게. 확실히 딱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추석 첫 주에 그 자가발전 네. 워크숍 갔잖아요. 네네네. 전주에서. 네네네. 전주에 가서 네. 포켓몬고도 하면서 VR 체험방에 가서 VR도 했잖아요. 롤러코스터 한번 탔지. 포켓몬고를 했어 우리가? 포켓몬고도 하면서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AR과 VR을 모두 즐겼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러네. 포켓몬고는 현실에 끼얹은 거니까 증강현실인 거고. 그렇죠. 그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뭐야 롤러코스터 헬멧처럼. 타는 거. 네네. 그거는 현실과 그냥 아예 없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한 거잖아요. 거의 뭐 두 분 토하시던데요. 소리를 계속 질러대. 하면 죽을 안 돼. 뻔했어, 나. 하면 안 돼. 눈 나도- 감고 있었어요. 솔직히 나도 눈 감고 있었어. 내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게 증강현실인 아니 그 가상현실인 거고. 그렇죠. 예. 롤러코스터 타는 완전히 그런 거. 분리된 현실과 분리된 공간이었으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실세계를 확장하거나 강화한다. 요게 네. 포인트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흔히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볼 거고 네네.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봤을 구글 글래스 네. 이런 게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현실에 끼얹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은 실장이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가상현실은 100% 가짜고 증강현실은 한 2대8, 3대4, 5대5? 근데 증강현실은 엄밀히 따지면 현실의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그쵸. 100% 아니 가짜라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냥 그쵸. 현실에 도움을 주는 무언가가 데이터가 들어온 것뿐이니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나 다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치자면. 그래서 베지터. 지금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스카우트 이것도 네. 되게 증강현실. 늙은 비유법입니다. 쓰면 안 돼요. 지양합시다 우리. 왜? 왜? 너무 증강현실은 오래됐어. 맞잖아. 아니 맞아요, 맞지. 맞는데 죽은 증강현실이야? 그럼 뭐 옛날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거 60년대 막 이런 거 가져올 수도 있잖아. 그때 증강현실 생각했다는 것에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이 증강현실 개념 자체는 1800년대인가? 아 그래요? 90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그때도 뭐 뒤집어 쓰면이라는 게 언제나 전치사처럼 붙었나 보네. 이걸 개념적으로 먼저 만든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한 게 이제 한 6, 70년대 지나오면서 네네네. 되는 거고. 뭐 뭐 어쨌든 지금 증강현실이 이런 거고. 그래서 얘는 가상현실에 비해 현실감이 있어요. 현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현실에 빠져 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면서 증강시켜 현실을.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포켓몬이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고 네. 현실을 증강시키고 이 포켓몬이 내 책상에 데이터를 채워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게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증강현실 기술을 빗대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게 자체가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게 보긴 조금 애매해요. 학술적으로 보긴 좀 애매하다는 거지. 뭐 싸잡아 부르면 다 똑같지. 결국 증강현실인 거잖아. 그렇죠. 거기까지는 타협합시다. 거기까지는 타협합시다. 네. 그래서 증강현실 전문가 중에 로널드 아즈마란 분이 있어요. 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로널드 아줌마라고요? 아즈마. 네. 이분이 몇 가지 요소를 정했어요. 증강현실이 무엇이다. 이러면 증강현실이다. 필수적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현실의 이미지랑 가상의 이미지가 결합돼야 되고요. 포켓몬.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돼야 돼요. 포켓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얘랑 나랑 인터랙션이 안 되잖아. 영상은 지 혼자 흘러가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걔는 정확하게 말해서 증강현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3차원의 공간에 놓여 있어야 된다. 3차원. 이건 포켓몬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AR을 뭐 이런저런 얘기로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부합이 되면 그거부터는 이제 증강현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드래곤볼보다는 이제 좀 세대를 바꿔서 아이언맨의 보이는 그런 것들. 그 헬멧 안에 있는 거. 그렇죠. 그거는 증강현실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비유를 들어주면 드래곤볼 스카우트 언제 거야? 저는 드래곤볼 안 봤습니다. 네, 저도 안 봤어요. 네, 혼내는 거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언맨에서 하이바를 쓰면 하이바 안쪽에 액정에 나오는 게 이제 반대쪽도 투영하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막 3D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 배터리가 없어요. 저 배터리가 없어요. 이런 거. 그럼 그건 증강현실인 거예요. 증강현실을 활용한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에 놓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내가 보는 시야 자체는 이제 3D 화면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3D 그렇군요. 형태의 공간을 가진 디스플레이여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떨까요? 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거를 똑같이 3D 스캔을 해서 그러니까 현실 아니에요. 투영은 안 되지만 그 똑같이 스캔을 해가지고 다시 3D로 재배치를 했어요. 그 위에다가 뭔가 그려. 이건 가상현실일까요? 증강현실일까요? 가상현실이죠. 일단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실이다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개념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따지자면 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뭐 기준이 있어야겠죠 결국엔. 그렇겠지. 여러분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실 자가발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 가짜입니다. 저희가 10화만 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증강현실 뭐 대부분의 기술이 그렇듯이 이런 최신의 기술을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가장 잘 적용하려고 하는 분야가 어딘 줄 아세요? 의학. 아닙니다. 게임. 카카오나 구글이 아니라 군사. 밀리터리. 그렇죠. 거기가 항상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군용 기기에 장착되는 HUD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뒤집어 쓰는 거. HUD도 증강현실하고 치는구나. 증강현실이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운전하는데 경로를 이렇게 화면에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그 전투 기계병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네네. 그럼 그분들이 뒤집어 쓰는 하이바는 하이바라는 표현이 말고 뭐죠? 헬멧인데 헬멧. 이거는 이제 아예 하이바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바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헬멧 안에 들어가서 그 시야의 전쟁에 도움을 주는 것들. 그건 이제 HMD라고 해서 아예 완전 증강현실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군사 산업에서 제일 먼저. 그렇죠. 원래 GPS도 군사 산업에서 먼저 이용된 거잖아요. 인터넷도 원래 군사 산업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에 흘러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AR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지. 이 뭐 HUD, HMD 이런 거는 솔직히 뭐 2000대 초반에도 군사에서 많이 썼죠. 썼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건 2부로 넘기고요. 네. 1부에서는 이제 증강현실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게 시각적 정보예요. 사람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정보요. 그렇죠. 그 시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나 이미지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 받쳐줘야 돼.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본 환경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분석을 그 한다든지. 장비도 똑같이 보고 그걸 분석해서 그려내야 어디에 뭘 되잖아. 그려넣는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쓰이는데 네. 몇 가지 기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네. 뭐 오픈CV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욕 같은데. CV요. 네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포토샵이다 뭐 이렇게 네네네.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냥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AR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개발 툴이군요. AI 그렇죠. 개발 툴.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라는 프로젝트인데 네네. 뭐 인텔이 주도하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고 네. 뭐 여기에는 주로 HCI 아니면 물체나 안면 인식, 제스처 인식 요런 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도 이 정보를 도움을 받긴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거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건 모르지만 그렇겠죠. 오픈CV 같은 경우에는 네. 컴공과 졸업 작품으로 네. 많이 쓰여요. 그럼 그 졸업 전시회 같은데 내가 자주 가거든. 네. 그런데 가면은 막 이제 카메라 사람이 달아놓고. 카메라 달아놓고 사람 지나가는 걸 인식해가지고 뭐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다 그걸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 뭐 그 저 졸업할 때는 그 한창 닌텐도 위가 인기가 있어서 카메라 앞에서 막 손을 흔들고 이런 키넥트 뭐 이런 걸 네네네네. 활용을 해가지고 네. 막 오픈CV 써서 개발을 하더라고. 게임 만들고. 네. 뭐 어쨌든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것들이 이런 시각 처리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수반된다. 네네. 그래서 요즘 이 고도의 기술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다시 말해서 좋은 스마트폰 그렇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대중들도 언젠가 살을 붙이고 있는 가까운 기계 중에 네. 그 증강현실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 증강현실이 와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을 때는 이제 돈 있는 군사나 뭐 이런 데서 썼던 거고. 약간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왜 저런 것까지 넣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센서들, 그렇죠. 네, 부품들. 네, 근데 사실 아이폰에 나침반을 넣을 때나 네네. 아니면 뭐 그 아무튼 아이폰에서 다양한 센서들을 넣었을 때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속력 센서라든지 이런 거 넣었을 때 왜 스마트폰은 저게 필요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것들을 조합한 결과가 증강현실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요즘 뭐 또 요새 계속 뭐 기압계도 들어가고 네네네. 새로운 센서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뭔가 다른 새로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네, 것들. 그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옛날에 그 처음 안드로이드 폰을 쓸 때 제 네. 딴에는 나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빨리 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얼리 어답터 같은. 나름 얼리 네. 어답터였었는데 그때 내가 쓴 폰이 무려 안드로 1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넥서스 1도 있었어. 네.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낸 안드로이드 폰을 낸데 네. 공식 안드로이드 폰을 낸데 그래서 바로 가서 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증강현실이라고 검색을 해서 하나 나온 게 그 MNC인가 무슨 회사에서 나온 뭐 이렇게 길에 정보 알려줘. 네, 딱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면 네. 지금 내 위치랑 이렇게 봐서 뭐 저 너머에 있는 가게가 무슨 가게다. 이 방향으로 가면 강남타워 몇 미터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한번 신기해서 신기하네 하고 지워버리는 그쵸. 앱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우는 이유가 그 앱 자체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너무너무 느렸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쓸모가 없었지 사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걸 뭔가 잘 정제된 느낌으로 네. 그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느리지도 않고. 좋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거 내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알고리즘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해봅시다. 원래는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건데 음. 일단 이 청취자들은 그 어떻게 이게 증강현실이 사람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사람의 눈에 들어온 걸 어떻게 뿌려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구조 인 뭐 아웃풋이 그런 거? 좀 필요한 네. 것 같아.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오픈CV라는 애가 다 담당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사실상 개발자는 할 게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어서. 매칭만 잘은 뭔가 연결만 코드만 잘 꽂으면 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쓰이는 안면인식 알고리즘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네. 뭐 알고리즘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뭐 안면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 전부 다 오픈CV 안에 들어있다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들. 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 중에 HAAR이라는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뭐 하루 네. 뭐 이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 얼굴에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 네. 눈은 음. 눈 쪽은 명암이 어둡고 네. 코 쪽은 밝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그렇죠? 등고선 같은 거지 등고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개념은 뭐냐면
얼굴 위에다가요 흑백의 사각형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내 까만 사각형을 놨어. 그리고 실제 얼굴 쪽에 있는 그 포인트랑 색깔을 네. 비교해. 네.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럼 여긴 까만 거, 여긴 하얀 거. 네. 해보면 얼굴 뭐 T존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도 네.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윤곽이나 이런 거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지나가듯 얘기한 그 등고선이 실제로 비슷한 구조겠네요. 그렇죠. 얼굴에 등고선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갖고 이 부분이 뭐고 이 부분이 뭐고 이걸 찾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아까 말한 패턴이 눈만 인식하는 패턴도 있고 얼굴을 인식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얼굴을 인식해서 뭐 요즘 우리가 많이 쓴 콰이나 뭐 이런 얼굴 인식해서 얼굴에 막 혓바닥 붙이고 이런 네네네. 장난치는 그러니까 카메라예요. 어디가 혀고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인지를 너무 아까 잘 말했던 알잖아. 그 패턴들을 이용해서 아 이거는 코의 형태다라고 인식을 하는군요. 그렇죠. 요 정도 명암에 옆에 이게 밝은 게 있으면 여기는 어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한 다음에 네네네. 보통 이제 뷰티 카메라 앱은 네. 얼굴에서 뭐 코나 눈 포인트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일단 잡아놓고 안 정확하면 네가 맞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그냥 얼굴 피부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AR 자체가 뭐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공통적으로 네.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가져오고 그렇죠. 인풋을 받는 시각적 거죠. 정보를. 시각적 정보를 받는 거고 네. 그걸 처리해서 그 스크린 안에다가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겹쳐서.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좀 더 구글 글라스나 이런 것들은 그 입력을 받는 것과 보여주는 화면이 더 작고 더 특별해진 것 뿐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VR에 비해 AR은 현실감이 높다고 했어요. 네네. 보여주는 형태에 따라서 그 현실감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아이언맨처럼 하느냐 네. 아니면 드래곤볼처럼 하느냐 요 차이가 이게 현실이다 아니다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과해서 완전히 얼굴을 뒤덮어서 그런 뭐 롤러코스터 타는 네. 뭐 4DMAX 이런 것 같이 만들어낸다면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건 가상현실의 세계에 들어가고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게 결국에 얼굴에 포인트를 잡아서 붙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책상 위에다 뭘 이제 공룡을 올린다든지 사람이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바닥면을 그럼 얼굴처럼 인식하는 건가요? 근데 바닥이 다 이제 알잖아. 뭐 다 뭐 패턴이 너무 다양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마커라는 걸 씁니다. 그게 뭐예요? 마커가 뭐냐면 QR코드처럼 생긴 건데요. 그걸 어떤 포인트에 이렇게 찍어 놓으면 네.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면이다 하고 네.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은 이제부터 뭐야라고 인식을 시키고 약속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렇죠. 얼굴 같은 경우엔 모두가 네. 눈은 까맣고 코는 밝은 패턴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인식을 하면 얼굴에서 마커를 찾아서 음. 어떤 부위에 뭐 눈썹을 붙여라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책상이나 뭐 벽 같은 건 그게 없으니까 그 이미의 뭔가 눈이나 공통적인 것이 코처럼 없으면 그렇죠. 이미의 공통적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일반 사물들에도 증강현실을 끼얹을 수 있게. 그렇죠. 요즘은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면 그 우리 이제 이발소에서도 간간히 다뤘던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그램이라던가 네. 홀로렌즈라던가 뭐 다른 그 헤드마운트 AR, 디스플레이들 네네. 뭐 이런 것들은 그거를 순식간에 여러 개를 동시에 막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되나요? 뭐 마커를 쓸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같이 발전하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감을 높이고 네. 나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내 눈 밖에서 그러니까 벽에서 스스로 이걸 띄워주면 어떨까? 여기서 혼자 3D 그림이 나오면 어떨까 해서 네네네. 홀로그램 기술이 같이 발전하고 있고요. AR과 홀로그램이 같이 발전하고 그렇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AR을 통해서 카메라가 마커를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마커는 사실상 내가 여기 있다라고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해요. 네네. 그러면 이 데이터 전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게 네. 뭔가 전자장비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조그만 IoT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IoT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 홀로그램도 발전을 하고 있는 덕분에 네, 마치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한 덕분에 이 세계에 왔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약체가 발전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도 변함없이 이제 네. 홀로렌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 그 이 앞에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들, 네.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재밌네요. 뭐 그래서 뭐 이 이상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제 너무 기술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이 개념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네.
그 기술적인 건 요 정도면 가볍게 터치한 것 같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홀로렌즈 살 수 있나 지금? 못 삽니다. 못 사요? 네, 안 팔아요. 중고나라에서도 안 팔아? 네. 개발자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겠습니까, 걔네가? 팔 수도 있지. 네, 너 같은 팔겠어? 아쉽네. 네. 좀 궁금한데. 1부는 그렇게 마치고 네. 2부에서 이제 뭐 AR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죠. 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Falling